안녕하십니까. 1과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교육부 기재요령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편 모두 교육부에서 기재가 되었며 안녕하십니까. 1과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교육부에서 2023학년도 학교생활교육부 기재요령 초등편, 중등편, 고등편을 모두 업로드했습니다. 이 학기 시작하기 전에 여태까지 바뀌었던 학생부의 기재 사항들을 전부 정확히 정리해서 1년간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매년 업로드를 하는데요. 올해는 대입 공정성 강화 제도 때문에 더욱더 변화된 게 많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학생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 체크할 사항들 세 가지를 먼저 소개드리고요. 두 번째로요. 이번에 대입 공정성 제도 강화 방안 때문에 생겨난 비교과 미반영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과연 고입에서도 반영될 것인가 그런 항목들이 있나 흔적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변화된 사항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첫 번째로요. 진로 활동 사항 부분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들에게 이런 것을 학생부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건 무조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건 맞아요. 밑에 내용이 항목에 쓰여져 있네요. 단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선생님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면요. 동료평가서, 자가평가서,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항목들을 본인의 생각에 담기고 본인의 진로 목표가 잠기도록 잘 써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대필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진로활동사항이나 세특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진로활동사항란에 관련 내용은 상급 학교 진학 시 전용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요? 바로 진로 희망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께서 진로 희망 사항에 저는 의사가 될래요. 저는 생명공학자가 될래요. 라고 하면 진로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이 항목은 미반영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까?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진로 활동 사항에 얼마큼 디테일하게 들어간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특히 진로 희망 관련된 학생의 자질 이런 부분도 선생님께서 판단해서 넣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그 이후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학생의 특기 진로를 돕기 위해서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 상담한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의욕과 태도도 들어갑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 친구가 열심히 활동을 진로에 관련된 걸 한다면 사실 진로 활동 사항에는 뭐든지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물론 뭐든지에 대회명이 들어간다거나 그 외에 외부 기관 활동명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본인의 활동을 최대한 선생님께 전달하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체크 항목 중에 성적 기재 산출 부분입니다. 보니까요, 전문교과 1이라는 거 재밌어요. 우리가 과학고, 특목고 등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인데요. 전문교과 1은 석차 등급, 9등급제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통 교과 및 전문교과 중에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들은요,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고교학점제 단계 도입 시기에 전문교과가 나올 경우에 인원수가 아예 적다면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 조정될 수 있다는 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학교 밖 교육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공동교육 과정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급이 없는 것은 확실한데 본교회 학생과 타교회 학생을 구분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본교회 학생과 타교회 학생을 동시에 같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어떠한 걸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지 유익할지 생각해 봐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과목명에서 학교 밖 교육을 통해서 몇 단위 이수함이라는 내용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누적시키면서 세특 부분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이건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과연 비교과에 미반영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어떻게 확장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2024년도 한마디로 올해 대입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미반영되니까 미반영되는 항목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부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기재하세요 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재 요령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상 실적입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 학교 시 수상 경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써 있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 부분은 똑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죠. 바로 중학교 학생부 기재 요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혹시 똑같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상급 학교 진학 시 수상 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흔적은 무슨 흔적이죠?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 흔적입니다. 이게 문제일 수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우리가 자율 동아리 부분도 반영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2024년도 반영 안 되는 거 맞네요. 그쵸? 자, 자율 동아리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영재 발명 실적도 보니까요. 실적 제공하지 않음 떴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독서 활동 사항입니다. 네, 역시나 독서 활동 사항도 기재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오른쪽에 제가 꼭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놨던 것 같은 느꼈던 중학교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없죠. 그러면 이제 확실하나? 역시 고입에서는 독서 활동 사항, 그다음에 수상 실적 이런 거를 똑같이 기재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전부 다 보지 않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제도는 3년 전에 모두 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보실까요? 고입 부분은 3월 달에 발표되거나 4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할지 방향성이 안 잡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기재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미반영될 확률이 높다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재는 되겠죠. 하지만 미반영될 확률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친구들도 독서 활동 사항을 세특이 옮기는 연습들, 네, 고등학생들처럼 꾸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밖에도 미세한 변경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유예. 라는 곳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는 항목이 달렸습니다. 이게 왜 달렸을까 여러 고민사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영재학교에서 만약에 의학으로 진학 시에 의대 진학 시에 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계 법령을 정하고 있을 경우엔 유예가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혹시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도 이제는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활동이라면 기재 가능합니다라는 부분이 적혀져 있어서요. 우리가 고교학점제 단기적 도입 시기에 외부 학교 밖 활동이 조금은 더 우리가 학생부를 기재 가능한 영역들이 생겼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학폭위 부분인데요. 이 더 글로리 때문이었을까요? 이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우리가 1번부터 9번까지 9번으로 갈수록 조금 더 심한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 2, 3번은 우리가 졸업할 때 전부 삭제가 되는데요. 4, 5, 6번 이 세 가지는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졸업 후에도 2년 동안 남아있어서 입시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7번 학급 교체 항목도 한 가지 더 늘어났어요. 사실 애매한 부분이었거든요. 전학과 퇴학 처분은 분명히 다른 항목들 기재가 되지만 7번은 여기저기 빠질 수가 있는 항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강화돼서 이 부분도 분명히 2년 동안 있어야 돼가 된 겁니다. 앞으로 1, 2, 3번처럼 애매한 경우에 학폭은 삭제가 어차피 되는 거니까 4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부분은 강력하게 보여줘서 학폭이 점점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글로리 시즌2 응원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